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당대표 선거 전당대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정청래 대표가 어제 사퇴 요구를 직접 의원들로부터 직면하면서 기자들로부터도 이런 질문 받았습니다. 연임에 도전할 것이냐, 연임 도전하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각자 알아서 판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연임과 관련된 행보로 해석될 만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1인 1표제나 의원총회 공개 같은 경우에도 해석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도 이것이 정청래 대표가 지지층 결집을 위한 어떤 행보냐, 아니면 원래부터 1인 1표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당무에 대한 공개는 이재명 대표 시절 때부터 주장해 온 것이다라는 해석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점들 좀 짚고 정청래 대표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먼저 어떤 부분부터 좀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의총을 공개하자는 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정치라는 것은 권력 획득을 위한 전략적 요소도 포함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의사결정 과정이 다 공개되면 상대에게 전략 노출도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갈등 노출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 최고위원회는 왜 공개하느냐? 아까 교수님 이야기한 것처럼 최고위원회는 쇼잉적 요소가 존재하는 거예요. 퍼포먼스적 요소가 존재하기 그거 때문에 자체가 메시지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해서 사전에 리허설을 통해서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의총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인 1표제 문제나 룰 문제는 용역 주세요, 제발 좀. 이거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 대표실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예. 내부에서 하면은 그렇죠. 분란의 여지가 생깁니다. 저하고 김만국 교수한테 용역 주세요. 잘 만들어 드릴게요. 예. 그 대신 좀 돈을 좀 많이. 그렇게 하고 브리핑에서 발표해야 되겠습니다. 네. 저는 뭐 1인 1표제 동의합니다. 전 옆에서 만드는 거 도와드리고 돈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밥 살게요. 네.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민주당 룰의 문제점은 네. 같은 층에 예. 쉽게 층이라는 표현은 층이라 같은 층에 직선제와 간선제가 같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예요. 룰 자체가. 예. 예를 들면 당원 50%, 뭐 국회의원 30%, 뭐 이거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야. 아, 그래요? 동등의 원칙에도 어긋나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예. 간선과 직선이 짬뽕되어 있잖아요. 국회의원 대통령 뽑는데 그러면 국회의원은 50표 주고 국민들은 한 표 주고 이게 말이 되겠어요? 예.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예선전이 있다면 예선전은 국회의원들끼리 뽑고 본선은 국민들이 다 뽑고 그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예, 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이런 의견은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아서 네. 이게 원래대로 원칙대로라고 해도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아니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사실 이제 계속 우리가 그 대중민주주의로 확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당원이 다 결정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그러면 지도부가 있는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 지도부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의원층이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실제로 당무를 맡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각각의 역할이 다 있다라는 거고, 그 각각의 역할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라고 하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예. 사실 그러면 1차적으로 뭔가를 거르는 집단이 따로 있어야 되고, 예. 그걸 통해서 걸러진 걸 통해서 뭔가를 역할을 하는 집단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대표자 민주주의라고 해서 대표자 민주주의의 핵심은 뭐냐라고 하면 늘 항상 전체가 옳은 결정을 하는 건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뭔가 거르는 층에 한 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자들이 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표자들이 그렇게 한번 걸러서 뭔가 나왔을 때 이제 전체가 이제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대표자들이 걸러내는 게 영 시원치 않으면 우린 그 지도부를 가르게 돼. 이제 교체하게 되겠죠. 예. 예, 교체하게 될 거고. 그래서 결국은 대표자 집단이 뭔가 거름막 역할을 하나, 필터링 역할을 하는 거는 우리가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게 대표자 민주주의에서는 맞는 시스템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당대회라는 걸 개최할 때 1년에 한 번, 뭐 6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1년에 뭐 2번 많아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결국은 다 모이기가 너무 힘들고 예. 그리고 다 모여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규모가 너무 크고, 그리고 지금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당원의 숫자로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이에요. 그렇게 되나요? 예. 그게 과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예. 가장 큰 정당의 현 대표가 아니 정청래 있긴 있어요.
예. 공산당들. 공산당들 공산당들은 우리보다 바꾸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네, 민주주의 예.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가장 큰 정당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지금 예.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커요.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그 정당성과 효율성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지도부의 역할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 당내에 있는 핵심 인사들, 의원들의 역할도 따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 생각해 보면 그 필터링 과정은 한번 필요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게 이 문제를 제가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160명한테 한번 내고 싶어요. 네. 직접 민주주의는 간접 민주주의보다 우월한가?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120명 정도가 우월하다라고 이야기할 걸요 아마. 제가 떠오르는 의원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또. 할 예. 거예요. 이게 우월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 또 어떤 분들은 직접 민주주의가 그 숫자가 많아서 안 되니까 간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금방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다 하신 건데, 자 직접 민주주의하면 누가 책임져요? 책임 소재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러네요. 정책의 영속성이 없어요. 네. 전문 관료도 만들어지잖아요. 잘못하면 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직접 민주주의 하면 국가가 형성되지 않아요. 지휘부 그다음에 그 대중 이런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머릿수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거, 그다음에 공화제적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섞이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당의 대표를 뽑을 때도 결정적으로는 당원들이 1인 1표를 뽑는 게 맞아요. 그러나 후보들을 심의하는 절차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수기하는 절차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댓글 민주주의 되는 거야 지금. 지금 우리 상황이 옛날에는 우리가 또 여기에다가 커뮤니티가 엄청 길게 썼잖아요. 근데 유튜브 댓글은 또 더 짧아졌어. 더 짧아진다. 더 이제는 경제라는 뭔가 거. 그런 제목만 올려가지고 예. A냐 B냐 맞아요. 나눠가지고 예. 머리 터지게 싸우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막으려면은 1인 1표제의 근본에 뭔가 심의하고 토론하고 하는 절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과정들을 또 만들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민주당 관련돼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국민의힘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지금 댓글 창으로 봤을 때는 이야기를 더 밀고 가고 더 해야 합니다만 국민의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후에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제가 지금 요 며칠 사이에 같은 질문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총사퇴 이야기,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우재준 최고위원입니다. 나도 물러날 테니까 우리 다 같이 물러나자라고는 말은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면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저는 이 대목이 좀 답답하기도 느껴지고 한심하게 느껴졌는데 거기에 대고 철없는 소리 한다라는 이런 뭐랄까요? 이 언성이 오가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분이 저기 민주당에서도 옛날 구태 정치 하시던 분이잖아요. 그분이 철없 이게 예의가 없는 거죠. 예의가 없는 거죠. 예의가 없는 거고요. 예. 그 국민의힘 지도부 뭐라고 느끼면 해체해야 된다고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금 민주당 지도부도 비슷한 행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의총에서 정청래 사퇴질하고 있잖아요. 이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앙위원회 소집하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국민의힘 상황? 국민의힘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좀 웃긴 상황으로 전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왜냐라고 하면 사실은 격전지에서 선거 승리를 거두면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준 건 누구들이냐라고 하면 다 당권파들과 각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예. 근데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가장 크게 웃고 있는 사람은 당권파예요. 그렇네요. 당권파입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예. 그리고 원내대표 선거를 했더니 또 당권파의 정점식이 됩니다. 예. 그러면 정점식 의원이 됐는데 그러면 이건 참 웃긴 현상이죠. 이게 선거 결과의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반당권파들이 만들고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위기를 벗어나고 지금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예. 지금 여전히 국민의힘의 권력 장악은 누구냐? 장동영을 중심으로 한 당권파들이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 이 선거 이현 전제 한번 평가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예. 그러면 평가한다는 뜻은 뭐냐? 결국은 우리가 가장 형식적으로 보면 백서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백서를 만드는데 보통
한 3, 4개월 걸리나요? 이게 그렇죠. 예, 두 달 이상 두 달 걸리죠. 이상 걸리죠. 원래는. 그러면 그동안은 이제 계속 가겠다라는 뜻이죠. 예, 계속 가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중간에 사퇴하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현실적으로 절반이 미치지 못한다는 걸 원내대표 선거에서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몇 표 안 되는 5표, 7표 차이가 예. 결국은 누가 당권을 장악하느냐를 가름하게 될 거고 특히 영남 지역 의원들이 단결하는 한 이게 국민의힘은 그 자체가 되게 바뀌기 어려운 집단이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지금 현재 보여주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예. 근데 영남 지역 의원들은 바뀌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지역과 국가 차원에서의 기득권과 너무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태도나 입장을 바꾸기가 너무 어려운 집단이에요. 예. 예. 그저 박진영 평론가님 20년 전 이야기하시면서 당시에는 신한국당이었나요? 아무튼 소장파 말씀하신 한나라당이었죠. 지금 소장파 의원 모임 정도라고 하면 대안과 미래라고 국민의힘이 있는 것을 보이는데 여기에서도 장동혁 대표 사퇴를 촉구를 했어요. 네네. 그런데 뭐 언론의 문제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언론에서도 별로 주목을 하지 않고 그렇죠. 25명이나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네. 실제로 민주당은 왜 대안과 미래 이런 거 없지? 소장파 모임이 없지? 갑자기 없네요. 예전에 있었는데요, 사실. 뭐 뭐 있기도 더 큰 세력으로도 있었고요. 저는 민주당에는 천신정 이후로 실제로 진짜 개혁파는 없었다고 봐요. 민주당은 천신정 나와서 김대중 대통령 면전에서 동교동계 이선 후퇴시키세요. 그거 30년 전이네요. 그게 이제 특대위 만들고 노무현 대통령 만들고 예. 당 창당하고 예. 그때 이후로 우리 민주당은 제대로 그때의 동력으로 지금까지 끌고 오는 것 같은데 예. 그게 끝났잖아요. 그래서 민주당도 이제 새로운 혁신파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동혁 이야기 나오면은 이제 교수님 이야기 다 하셔가지고 좀 예.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장동혁하고 윤석열 닮은 거 못 느꼈어요? 얼굴 굉장히 뽀예요. 보였습니다. 예, 그다음에 얼끔합니다. 예. 예, 장동혁하고 윤석열의 코 밑에다가 수염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려보시면은 예. 찰리 채플린 영화 독재자에 나왔던 그 주인공하고 많이 닮았어요. 아 그런가요? 예, 그리고 장동혁 대표 연설할 때 막 이러잖아, 그죠? 예. 그거 눈을 희번덕하면서. 그거 영상 있잖아요. 예. 히틀러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히틀러 영상 지금도 인터넷에 떠다녀요. 그건 한번 재밌어요. 저도 한번. 그래서 제가 봤을 예. 때 윤석열도 코미디적 요소가 있었는데 예. 장동혁 대표도 너무 재밌어요. 음. 진지하면서 예.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그리고 사실 이번에 우리 선거 국면에 들어왔을 때 우리 선거 국면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뭐 재선거를 이야기하고 있고 본인의 사퇴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퇴하고 연동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식으로 연동. 그러면 문제는 또 뭐냐라고 하면 어쨌든 재선거 같은 것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왜냐라고 하면 이게 재선거랑 재투표랑 완전 다르거든요. 예. 이 재선거는 선거 자체가 무정이라 무효라서 다시 실시하는 선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에 이 재선거를 실시하면 지금 서울시장의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 사퇴를 해야 돼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사퇴하면 후보 등록을 못 해요. 그게 장동혁의 목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황당한 거예요. 황당합니다, 사실. 황당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만약 그리고 지금 뭐 또 국민의힘 지도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재선거를 치러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예. 근데 이게 헌법 13조 2항에 참정권 같은 경우에는 입법 소급으로 해결 못 한다고 못 박혀 있어요. 예. 그걸 지금 주목을 못 하고 있는데 예. 이 13조 2항에 못 박혀 있는데 웃긴 건 뭐냐? 이 참정권이라는 건 우리가 선거할 권리도 있지만 당선된 사람의 권리도 있어요. 그러면 당선된 사람들 이전에 당선된 사람들이 만약에 재선거제가 치러졌고 떨어졌다? 그럼 온갖 소송이 다 걸릴 거예요. 이게 국가가 대혼란에 빠질 겁니다. 그 중심에는 오세훈이 있네요. 그 중심에 오세훈이 있을 거고.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뭐냐라고 하면 이게 그래도 장동혁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잊혀져 있습니다. 근데 판사 출신입니다. 그러면 이걸 몰랐다 그러면 이걸 모를 수가 없거든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이야기했다 그러면 장동혁은 판사할 때 뒷돈을 주고 판사를 했거나 뭐 이게 부정성 이게 부정 뭐야 시험에 무슨 부정으로 합격된 사람일 거야. 장동혁 대표를 보고 어당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뭐 저기 어리해 보여도 당수가 8단이다. 알고 보면은 자기 생존을 위한 온갖 그 꾀들이라든가 머리 쓰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혼자의 머리로 그러니까 혼자의 수로 가능한 걸까요? 아니 뭐 주위에 참모들이 있겠죠. 그러니까요. 있겠죠. 오로지 본인의 권력을 향해서만 가는 느낌이니까 그렇죠. 어쨌거나 그렇죠. 지금 버틸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그래 것 같아요. 지금 양당에 어떤 부류들이 있냐면은 강성 지지층을 끼고 있으면 절대 나는 당내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다라고 그렇죠. 예. 아, 조언하는 참모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양당이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예. 속보를 하나 전해드리면 한국 갤럽에서 지금 방금 발표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7%로 지방선거 전보다 7%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경고 의미 울린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추세가 반등이 되겠죠? 어쨌든 지금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을 아 거예요. 그래요? 선거라는 것은 표를 가지고 갈라치기를 한번 해놨잖아요. 네. 그게 극복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예. 선거 여론조사로 망하는 정권 많이 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선거를 반드시 이기는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내란청산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예. 선거를 이기면 내란청산 프레임은 자연스럽게 가요. 근데 선거를 지게 되면 내란청산 프레임이 죽어버립니다. 오히려 더 죽어버리고 정권의 동력도 떨어지고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면서 지금 완전히 판을 다 죽여버린 선거예요. 이번 선거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유 없이 아프다. 예. 마음이 힘들다라는 말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예. 내용을 몸으로 느끼고 있는 걸 수도 예. 있겠다는 생각도 좀 그럼요. 드네요. 지금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냉철하게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건 이게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뭐 사퇴 형식이 되건 뭐가 형식이 되건 자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책임을 안 지고 또 얼렁뚱땅 넘어가면 이게 반대 정당과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 이거 그래서 예, 이제 뭐 말씀하시죠. 정청래 대표 거치 숙고 중 기사도 뜨는데 정청래 대표의 사퇴에서 끝나서 안 돼요.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쓸어 담을 건지까지도 지금 고속에서 이야기돼서 대안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중앙위원회 소집을 이야기했던 거고요. 예. 중앙위원회에서 이거를 무슨 우리 당원 지지자들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라든가 회의라든가 뭐 과거에는 시민사회하고 연대해서 그런 것도 네, 있잖아요. 네. 그런 방식이라든가 어떤 것들 하나 그런 대안적 기구를 하나 내놔야 돼요. 제가 방금 말씀을 듣고 떠올린 생각인데 서로를 비난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과정에서 비유로 드는 이야기가 윤석열이 등장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대변인이 예, 물러나기도 했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뭐랄까요 선거 이후에 그런 상황하고도 약간 겹쳐 보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제가 이제 선거 충격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게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면 예. 이게 우리가 선거를 패배해서 나온 게 아니라 완전히 그러니까 계속 제가 몇몇 방송에서 이야기 들었는데 야구로 치면 이게 5회 콜드 게임으로 끝나야 되는데 예. 끝까지 가서 선거가 좀 간신히 이긴 느낌이고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은 느낌이고 필승조 다 쓰고. 예.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라고 하면 우린 필승조 쓰고 다 썼는데 돋보이는 플레이어들은 상대 팀에 있는 거예요. 우리 팀은 이겼는데도 보이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렇게 되면 이 게임을 끝나고 나면 이겨도 찝찝한 게임이 되고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은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그런데 이 선거의 승자는 오세훈 한동훈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오세훈이 계속 등장하네요. 예. 아니 갑자기 대표 뭐 국가대표급으로 뭔가 예, 상승이 예. 돼버린 거잖아요. 예, 예. 어디 여론조사 했는데 예. 차기 대권주자 1위 오세훈 나왔어요. 예, 오세훈 예. 오늘 사실은 쏟아진 여론조사가 너무 많아서 몇 가지 더 언급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은 다음 기회에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마이뉴스 STI 여론조사에서 김민석, 정청래 양자대결을 했는데 김민석 의원이 우위를 보이는 것을 뭐 등등의 이야기가 나왔고요. 아마 이 주말 내내 이 이야기 가지고 또 말이 오갈 것 같습니다. 약속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오늘 수고하셨고요. 박지원 평론가님 네. 한 주일 내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1부에서는 두 분 보내드리고 한상진 기자 모시고 또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십시오. 예.